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방송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변화점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중간 지점에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뉴스에서도 비트코인 첫 번째 하락이 보여주고 있다. 유동성 줄고 오히려 AI, 인공지능에 관심이 급적으로 쏠리면서 하락이 좀 보여주었다. 또한 이게 일시적인 하락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4월에 반감기 앞두고 상승이 한 번 더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은 잠깐 그냥 일시적 조정일 수도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연준 베이지북에 따르면 이번에 대다수 지역 종전보다 느린 속도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 상당수 지역의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4월 5월 초에 경제활동 변화는 거의 없었다. 구인 이직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여전히 높은 위치에 머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게 학자금 대출 연장 종료를 안 하면 이것도 이제 어떤 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대출 탕감도 안 해주고 대출 연장도 안 해준다고 하니 아무래도 시장에 있었던 학생들이 또 이쪽 시장에 계속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실업자 청구 건수는 그냥 제낀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별로. 근데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툴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툴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걸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한동안 꺾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월달에서 7월달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미국의 이민법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완화해주고, 취업자 거래 부분도, 이민 취업자 부분도 다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준비 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실업자 수 추이를 획기적으로 계산하는 시기는 아마 조심스럽게 24년도 하반기쯤이나 24년도 거의 여름 시즌에 도래해야 좀 가깝게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가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이분 걸 왜 갖고 왔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조만간에 연준의 부의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멘트 중요해요. 금리 인사 한번 쉬면 경기 판단할 시간을 벌 것 같고, 6월에 쉰다라고 해서 우리 안 올린다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쪼코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약간 좀 졸여서 쓸 수 있을까 라는 시그널을 좀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약간 좀 눈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있긴 하지만, 요거 쪼코 다 쓰면 쓸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를 좀 질질 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거의 답안지 공개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6월엔 금리 인상 진짜로 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용 보고서가 마음이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고용 보고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해도 요걸 그렇게 1순위로 중요시하게 보는 게 아니고, 다방적으로 보긴 하지만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라오스 기자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6월달에 동결 좀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7월달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은 총재와 연준 이사가 약간 애매한 포지션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6월달 금리 인상 부분이 70%대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46.8%대까지 낮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코스모스가 지갑 2.0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다중체인 자산을 표시하고 체인 검색을 지원한다는 것과, 빗썸이 리서치 센터 1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해서 항상 투자자를 위한다라는 개 같은 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약간 이슈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게이트 하이오 거래소에서 이제 퍼드로 인해서 24시간 1억 6천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드 영향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USDC 테더 딥패킹 형상 좀 커졌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번에 게이트 하이오 딥패킹 형상 운영진 공안 체포 루머와 서클 USDC 미국 국채 처분, 그리고 게이트하이오의 USDC 준비금 논란, 게이트하이오의 하루 새 10% 순 유출이 이번에 복합적인 요소로 USDC 딥패킹 현상을 좀 더 키우지 않았냐라는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요것도 영향을 같이 끼쳤을 것 같아요. 요거 비트코인 약 4억 달러 가량의 판매에도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팔렸으니까 여기에 나왔고 요거에 따른 영향을 같이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항상 지루하고 재미없고 한다라고 해도 스테이블코인 항상 찍어서 매번 확인하는 습관 필수로 봐야 된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번 출렁거리다가 다시 했고 아직도 1달러 정도는 유지를 못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서클의 USDC 준비금 미국채 국채 모두 처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클은 240억 달러 운영자금 오버나잇 레포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4월 말 서클의 3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일부 자산이 만기가 돌아왔던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꼭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면 국채가 어차피 내년 내후년 되면 그때 다 수익으로 잡힐 건데 이걸 왜 처분을 했을까? 그리고 일부 이제 만기 돌아왔다라는 건 어쩔 수 없겠다만 나머지 부분은 글쎄요 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건 그만큼 USDC나 이런 쪽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건 또 반사적 이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대상자가 또 급부상 중인데요. 거기가 홍콩 쪽에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BNB를 통해서 이제 일단 상장에 논의 중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아시아 전역 규제에서 금융기관 현금 등가물에 뒷받침되며 신탁 규정에 준수하는 자회사 퍼스트 디지털 트러스트의 발행을 담당한다라고 설명이 나왔고요. 한때 이걸로 또 이슈도 나와 주었던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건 블록 미디어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홍콩 달러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CNHC 직원들 체포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요약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투자 부분도 잘 받았어요. IDG 캐피털 서클 쪽에서도 좀 받기도 했었고요. 21년도 기준점으로. 근데 뭐가 문제였냐? 여기서도 관한 법률이 아직 명시되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홍콩 당국에서는 외부 기업의 자국 통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허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국 정부는 이거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또한 여기에서도 포인트는 홍콩 당국이 거래소 라이센스 제도 시행하기 불과 며칠 전에 사법당국이 시장 개방과 동시에 법적으로 문제 있는 업체에 대해서 단속과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홍콩에서 규제되기 전때까지는 소매 거래에서는 포함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먼저 좀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이런 불상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또 반감기와 거래소 비트코인 입금량 상관관계에 있어서 이제 퀀트 지표 두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반감기 시작 전에 19년도 7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입금수가 감소를 했는데 반감기 시작 때 20년도 5월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입금량을 보여주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면 같은 형태로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거 입금 건수에 따른 영향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반감기 시작일인 24년도 3월 또는 4월에 약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입금 건수 감소는 강세 신호로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NFT 시장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게 되면 21년도에 엄청나게 성장을 보여주었다가 지금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세가 반드시 NFT 시장의 위기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범위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단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NFT 시장의 회복과 반등 여부를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요즘에 뭐 디파이 쪽에서나 그 다음에 뭐 BRC20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걸 좀 많이 보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지아에서 입지를 확장하고 있는 테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여전히 테더를 더욱더 활용처나 더욱더 다각화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더는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아직까지도 많이 나와주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스테이블 코인 대비보다 연역도 꽤 높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존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를 내릴 필요성이 있겠고요. 체인링크 2.0 웹3 서비스 플랫폼 거듭나다 라고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복잡성 제거 확장성 세부 계산 사항과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통한 더 빠르게 데이터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를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나스닥 형태가 잠깐 조정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동반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스테이블코인이 특히나 가장 강력한 스테이블코인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한때 뭐 기껏 해봐야 뭐 최대 마이너스 3% 이상 빠지지 않았죠. 다 지가 개인 지갑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거래소에서 어차피 쇼칠 기간 대상자도 지금 잠깐 쉬고 있다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내릴 수 있는 개인이 내릴 수 있는 쇼 포지션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물량이 덜하죠. 내가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고 해도 개인만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 지갑이 다 거래소로 다시 돌아오는 그 시점이 아니고서야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BRC20이 됐던 어떤 게 됐던 간에 움직일 수 있는 파동을 좀 세게 해야 나머지에는 개미들도 결집 능력이 나와서 포지션도 분산화가 안 되고 한쪽을 좀 쏠려야 그래야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많이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걸 주도해 줄 수 있는 애들이 좀 없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에 녹화 영상에서도 한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뭐 요런 이야기 했죠. 큰 손들은 지금 코인 대비보다 더 값어치 있는 쪽의 자산 분포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국가들은 요즘에 금을 많이 모으고 있다고 하죠. 지금 금이 조금 더 저렴하다 라는 관점도 같이 곁들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은 어느 시점에 들어오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으로 또 본다고 하면 지금이 여전히 관심이 가장 최소기 구간으로 저는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 거래량이 그만큼 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그만큼 많이 줄고 있다라는 건 관심도 적고 그만큼 최저점 가격에 평균 최저점 가격에 거의 근사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급할수록 돌아가라. 자기에 있는 투자 원칙, 기준 원칙 어기지 않으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전히 제가 매수하고 싶을 때가 온다고 하면 커뮤니티에다가 남길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